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의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네, 화요일 날 출연이 있어서 화요일이라고 할 뻔했네요. 자, 오늘 시장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고 우리도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사실 상하방 크게 변동 요인이 없죠. 어제 미국 여러분 CPI 보셨다시피 예상을 충족을 했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0.1% 헤드라인 CPI는 4.9% 4자를 드디어 봤어요. 이게 9.1이었습니다.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최고 9.1에서 4.9까지 내려왔으니까 피크아웃 된 거죠. 그러니까 CPI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 된 게 맞는데 아직까지 좀 느립니다. 오히려 코어가 더 높죠. 5.5. 그게 이제 쉘터 쪽, 주거 비용들이 아직까지 크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서비스 물가가 아직까지 미국도 그렇고, 리오프닝 효과를 좀 누리면서, 빠르게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죠. 경기 침체.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 지금 여러분들 들은 지 한 2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 궁극에는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것이 사실은 금융시장에서는 총알이 소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탄 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테이퍼링 얘기 나왔을 때 주식시장 끝났다. 대세 상승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 제가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 했죠. 이제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더 무너지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역금융장세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역금융장세. 그러니까 이게 역금융장세가 이제 긴축장세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이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돈 제일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뭐 부동산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고, 팔자가 많고 돈이 빠져나가면은 집값이 내려가잖아요.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자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돈이 빠져나가면 내려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그 다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기업의 실적이죠. 부동산은 실적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인플레이션으로 움직이고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가치가 전부잖아요. 근데 주식, 즉 기업은 현재 영업 환경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가치를 결정하는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이 긴축 구간에서 역금융 정세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회수가 되니까 이제 모두가 얘기하는 게 이거죠. 여기서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년 정도 지금 리세션 얘기 침체 온다 얘기를 계속 듣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갑작스러운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종말론적 그런 비관론을 경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융시장은 준비된 악재는 충격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나는 뭔가에 그게 이제 블랙스완이 돼서 시장에 폭락이 나오는 거지, 모두가 뭐 돈을 회수해서 그렇게 많이 풀었던 돈을 회수하니까 앞으로 큰일 났다, 니네 다 죽을 거다, 그걸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드렸죠. 아니, 특히 미국의 빅테크들은, BT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그냥 빅테크라고 쓸게요. 미국의 BT라고 하니까 바이오 같다. 빅테크들은 언제부터 인력 구조조정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인력 구조조정을 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빅테크 실적이 잘 나오죠. 왜냐면, 앞으로 겨울이 온다. 니네 이제 큰일 났다. 이 얘기를 여기서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비용을 줄여놨잖아요. 비용을 줄여놓으니까 오히려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 이 상황에 취약한 게 어디서 터질 거냐가 사실 걱정이었는데, 그 취약한 부분이 미국의 은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드라마틱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디가 뭔가는 분명히 터질 텐데, 이렇게 돈을 회수하면 분명히 뭔가는 터지는데, 여기서 뭐가 터졌어요? 이때 영국 국채,
그죠?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으니까 영국 국채 쪽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미국 국채까지 약간 전이되는 양상이 있었잖아요. 미국 국채.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또 마찬가지죠. 여기서 SVB 사태가 생겼을 때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결국 미국채랑 MBS 문제거든요. 이건 터뜨리고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채를 액면가 보증이라는 연준의 정말 무지막지한 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예금 보호를 한도 이상으로 보험 한도 이상으로 해준다. 그래서 예금 뱅크런 나오면은 미국이 큰일 나잖아요. 그 은행 시스템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엄청나게 큰 게 걱정거리가 됐던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너무 큰 게 오픈돼서 오히려 이건 수습이다.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나 길게 계속해서 파산한다, 큰일 났다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기업들 다 구조조정하고 비용 줄여놓고 리세션에 대비를 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의 소비가 조금 둔화되고 뭐 최근에 미국 실적으로 보셨을 때 뭐 에어비앤비가 주가가 급락한 요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실물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고소득층은 괜찮겠지만 에어비앤비 공유 경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중산층 내지는 그 이하 소비층들이 소비를 줄인다. 뭐 여행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전망들이 지금 이미 다 나오고 있어서 좀 심각한 뭐 하락이나 급락 영향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정상 제가 여러분 이게 방송할 때 조명 때문에 제가 눈이 예전에 수술을 해서 눈이 조명 때문에 자꾸 인상을 쓰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특히 제가 지금 눈이 뽑힐 것 같아서 무슨 얘기가 오셨지? 그래.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우려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심각한 침체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 부채 한도 문제도 결국은 해결하는 약속 대련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 대련인 거를 알고는 있지만 뭐 누군가랑 약속 대련을 하다가도 저게 진짜 때리는 게 아닌데도 삐끗해서 넘어지면은 막 걱정이 되는 것처럼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부채 한도 문제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황은 그런데 여전히 경기 요인이 아직 둔하죠. 그런데 이게 경기가 둔한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현재 시장에서 시장의 강세 요인은 완화적 그 통화 정책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거는 아니라서 어제 CPI 보고 93% 동결 전망이 됐어요. 다음 6월 14일인가요? FMC에 동결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하가 아닌 거죠. 인하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상승 모멘텀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제한적인 박스권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좀 뭐 크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만큼 올라온다고 해서 뭐 많이 올라가겠어? 약간 이런 상황이고, 내려간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장세가 모양이 딱 박스권에 그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까지 내려오게, 최악의 경우에는 뭐 하반기에 이 정도 한번 올지 말지 지금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경기가 부진하니까 한 번은 더 오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경제 분석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뭐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박스 이렇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의 채널 그림이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안에서. 이 안에 움직임은 뭐 그냥 별 의미 없네. 그죠? 언제부터 쉬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쉬고 있죠. 우리 시장이 지금 오늘은 이제 만기라서 조금 밀리면서 마감했지만 사실은 중기 구조상으로 보면은 별로 의미 없다. 이런 정도의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지수보다 종목들이 조금 더 중요한 의견들이 있어서 제 의견입니다. 좀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세 방향은 일단 그냥 횡보 박스다 보시면 되겠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오히려 빅테크주들이 워낙 주가 움직임과 동향이 좋아서 나스닥 제가 계속 연말부터 계속 나스닥은 13,000 다시 한번 갈 수 있다고 본다. 이것도 이렇게 된 박스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박스고, S&P도 저는 4,300 정도까지 펀더멘탈로 보면 더 올라가는 건 아직 좀 힘들 것 같고, S&P도 그냥 이렇게 4,300 정도는 한번 더 볼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 뭐 미국이나 뭐 다 완전 여기니까 지금은 시장의 방향이 상하가 모두 강하지 않다는 거. 그러면 결국은 종목 업종으로 봐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시장의 방향으로 뭔가 강력한 의사결정을 하는 시장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지수 전략상으로는 뭐 비슷비슷한 의견이에요. 제가 지수 의견에서 뭐 갑자기 현금화 의견 드리고 이러지 않고 있죠. 그 대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게 이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완만하게, 저 사실 이런 그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내려와서 이렇게 밑에서 기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좌우가 이렇게 있으면 한 레벨이라도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은 이게 밑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하반기에 약간 숙제예요. 차라리 위쪽으로 빨리 올라가서 그냥 이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완만한,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이렇게라도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직은 뭐 그냥 약간 제한적인 구간에 닫혀 있는 박스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괜히 이 얘기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지금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추세도 잠깐 그림을 보면 코스피 지수로 보시다시피 여기서 찍어도 뭐 문제 없어요. 살아있죠. 우상향 고점 넘어가 있고 저점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 자체는 추세 전환 위쪽으로 방향 잡고 있는 박스입니다. 아래로 방향 잡고 있는 박스가 아니라. 근데 코스닥이 지금 좀 문제인데, 오늘이 문제가 됐죠. 오늘. 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했는데 오늘 코스닥이 여기가 깨졌어요. 이렇게 여기 61선인데 여기가 깨졌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2차 전지로 인한 좀 과한 쏠림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편향되어 있는, 그래서 좀 지수 왜곡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에코프로의 일봉이에요. 에코프로의 일봉. 자, 요게 지금 코스닥 종합지수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을 보시죠. 에코프로 BM과 현재 코스닥 지수의 등락 구조가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죠? 오늘 에코프로 BM이 그리고 에코프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뉴스 다들 보셨겠지만 아까 2시께 이동채 회장이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한 11억 정도 과거에 공급 계약, 이게 이제 아직 뭐 3심이 아직 있으니까. 근데 현재 1심에서도 좌우간 유죄 판결이 난 상태에서 집행유예였고, 근데 2심에서 지금 약간 이해할 수 없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십조 원 기업 오너가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이라고? 하여튼 법정 구속 됐어요. 그게 너무 쇼킹한 뉴스가 나오면서 묻지마 투매성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에코프로 오늘 아침 플러스 5%까지 갔어요. 에코프로가 그동안 가장 강했던 2차전지의 대장주였잖아요. 뭐 공매도가 많고 어쩌고 뭐 간에 주가 움직임과 펀더멘탈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으로도 잠깐 의견을 드리면, 오늘 하락, 오늘 7% 하락, 이거는 고스란히 이동채 회장의 법정 구속이라는 뉴스 때문에 나온 매물이에요. 일단 분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분봉을 보세요. 이게 지금 1분봉인데 5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 평시 5분 단위 거래량이 1000주예요. 1000주. 55만 원짜리니까 1시간에 한 5억대 정도, 5분 동안 한 5억대 정도 거래가 되는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 그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뭐 10만 주, 15만 주 막 투매가 나오죠.
예, 묻지마 투매예요. 이거는 그냥 뉴스 딱 보고, 왜냐면 이동채 회장이 에코프로의 고 이건희 회장 같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CEO 리스크인 거죠. 최종 결정권자의 부재에 대한 우려, 이런 걸로 이렇게 투매가 나왔고,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외로도 지금 뭐 낙폭을 좀 줄이고 있긴 하네요. 시간외로 여기서 더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시간외로 뭐 한 3만 원 정도 더 떨어졌던데, 지금 15,000원 낙폭을 좀 줄이고 있네요. 이게 정신 이성을 차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법정 구속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자, 2차 전지는 과열이었어요. 소재들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기술적 과열이었어요. 기술적 과열. 이게 제가 제 유튜브 컨텐츠에서도 제가 잠깐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에코프로 BM으로 볼게요. 에코프로는 지금 뭐 업력이 조금 더 짧으니까 분할 지주회사로 에코프로 BM이 지금의 에코프로 그룹의 거의 어떻게 사실상은 모태인데, 사업적으로 보면 얘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제가 월봉으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제가 방송으로 토마토 TV 김동현이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여기서 정리할게요. 자, 저는 에코프로만이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성장 지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은 기업의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주식을 옛날 구닥다리 방식으로, 저도 뭐 주식을 오래 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주식 오래 하신 그 분들은 PBR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PBR. 성장이 없는 설비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고철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강, 그럴 리는 없지만, 앞으로 철을 안 쓰고 사는 세상은 안 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한동안 엄청나게 싸게 거래됐을 때는 어떤 마인드였냐면, 포스코 PBR이 뭐 0.3 이랬어요. 그건 뭐야? 땅 팔고 회사 공장 부지 설비 다 팔아도 주가가 30만 원, 이거 1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주가가 30만 원밖에 안 해. 이 개념인데, 이런 건 이거죠. 이거 앞으로 이 산업은 성장할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지금 있는 자산의 값어치는 현재 가치를 보존하지 못해. 돈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지금의 돈 가치를, 값어치를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싸게 할인 거래가 되는 거고, 기업이 지금보다 앞으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것이 확실시 된다면 그 회사의 값어치는 현재 가치보다 당연히 높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쉽게 PEG의 개념입니다. PEG의 개념. 우리가 PR로 많이 보잖아요. PR은 여러분 다 아시죠? 쉽죠? 근데 이 PEG, 그로스를 반영한 PEG의 개념으로는, 이 PEG의 개념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에 P 배수를 놓고요. 죄송합니다. 위에 분자에 PR 배수를 놓습니다. 그리고 분모에 EPS 성장률을 놓습니다. EPS 성장률을. 그럼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통상은 1.5배 이상이면은 비싸다. 그러니까 성장을 과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0.5배 이하면은 아주 싸다. 성장성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요즘 현대시대의 성장주는 이 PEG의 개념이 아주 잘 먹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어떤 분들은 이래요. 에코프로 2차전지 비싸다 하는데 계속 가잖아요. 응? 비싸다 하는데 계속 가죠. 근데 그분들은 그냥 목 놓아 메아리 외치는 거예요. 계속 비싸다. 나는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낼 거야. 저거 내릴 때까지 난 내린다고 볼 거야. 절대 쫓아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그 성장주를 잡지 못한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저건 고평가야 이러거든. 절대 주도주 못 잡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이건 계속 좋을 거라고 또 오매불망 바라보는 것도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쉽게 이런 거예요. PER이 지금 만약에 100배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연간 EPS 성장률이 만약에 100%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올해 1,000억 버는데 내년에 2,000억 벌 것이 유력하다. 그러면 EPS 성장률이 100%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00대 100이 100분의 100이니까 이거 1배수가 되는 거예요. PEG 한 배면 뭐 쏘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PER이 100배지만 해마다 2배씩 성장하는 회사면은 1년만 지나도 이건 50배 되는 거 아닙니까? PER이. 2년만 지나면 25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성장률이 더 높아진다. 만약에 성장률이 더 높아진다. 100% 성장할 것 같았는데 내년에 200%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단숨에 얘는 25배가 돼버리죠. 1년만 지나도. 그죠? 1년만 지나도 25배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 지나면 몇 배가 돼요? 2년만 지나면 이거 한 자릿수 때 P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가가 선행해가지고 100배 반영하는 게 전혀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베팅이고 그게 PEG 개념이라서 저는 전기차라는 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유럽이 워낙 내연기관 차들이 많아서 이 퓨어를 그래도 원래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가 못 만들게 했잖아요. 근데 2035년 이후에는 이 퓨어는 그래도 새롭게 생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달았어요. 그게 이제 유럽, 독일 살려주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율주행의 메커니즘은 이 퓨얼도 결국 내연기관의 구동계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구동계가 다르잖아요. 배터리를 활용해서 모터 구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 신호를 바로바로 동력 전달하고 회생제동이라는 모터는 동력을 끊으면 바로 회생제동 브레이킹이 걸려요. 근데 내연기관 구조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서죠.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에서의 레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미래는 전기차 구동으로 가는 거라고 뭐 크게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늦게 가더라도 좌우간 가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 글로벌 보급률이 10% 선이면 앞으로 수요는 충분하죠. 그걸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양극재 기업들이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하는 셀 기업들이 이미 물량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 현금 흐름이 계산이 돼요. 예, 물량을 받아놨으니까.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2차전 전기차로 전환되는 속도가 중간중간에 좀 느릴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건 변수인데 그래서 우리가 포워드로 나중에 미래 현금 흐름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 이게 성장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장선. 여기 저평가였던 거죠. 작년에 장이 안 좋고 긴축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 구간이 시황이 끝나면서 다시 오히려 이 구간에서 수주를 더 많이 받았어요. 성장 전망이 여기보다 여기 전망이 더 높아졌어요. 이걸 반영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거품이 아니에요. 좋아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주주의 구속 이런 거는 저가 매수입니다. 여러분, 이동채 회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BM을 펀더멘탈 분석을 해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이건 저의 계산이에요. 제 계산으로 보면은 지금 22만 원 정도가 PEG 1배 정도 되더라고요. 한 2년치 포워드로 봤을 때. 요 밑으로 내려오면 제 기준으로는 오히려 좀 싸져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계산했을 때 PEG가 1.5배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이건 좀 비쌌어요. 30만 원대까지 나온 건 조금 비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열 들어갔다가 지금 기술 조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술 조정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지금 기술 조정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제가 쌍봉 조심해야 된다. 이제 제가 이 시간에도 그랬고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단기 피크아웃 된 것 같으니까 기술적 조정 대비하셔야 된다. 지금 그래서 기술적 조정 나왔죠. 주도주군이 마이너스 30% 나오면 1차 가격 조정은 거의 얼추 나왔다고 우리 경험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에코프로 BM이 제가 여기 공개 추천하는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포지션 의견을 드립니다. 얘는 따라서 파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런 내용으로 주가가 오늘 투매가 나왔는데 시간으로 보니까 내일 아침에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보면 펀더멘탈로 보고 중기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중기적 관점에서도 매수 진입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로는 여기가 피크아웃이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반등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꺾인 상태에서. 그리고 박스 하단이 될 테고, 그 박스 하단을 노리면서 분할해서 가는 건 중기고, 단기적으로는 타이밍 노려가지고 올라오면은 뭐 20선 정도에서 팔아 먹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떨어진 게 만기 등등등등 뭐 요즘 공매도도 많고 신용도 많고 그래서 뭔가 의견이 되게 극단적이고 변동성이 너무너무 큰데 이거 여러분 다 대응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그냥 뭐 다른 준비한 것보다 이거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이게 뭐랄까 저희가 9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같아. 지금 시장이 너무 초보자들이 많은 건지 새롭게 주식시장 유입된,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 그때 IT 버블 장세에 새로 유입된 초보자들이 엄청나게 주식 쏠림이 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군중심리예요, 여러분. 근데 군중심리가 이게 많이 틀려요. 오죽하면은 미국 시장에서 시황을 볼 때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고 그 익스트림 피어에서 주식을 사고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주식을 팔면 승률이 거의 90%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떨 때 가치가 주식,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엊그저께 제가 이 미스터 마켓에서 주식시장, 주식은 기업을, 사람들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이 사람에는 세력도 들어가요. 세력 놈들도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대중, 군중도 여기 들어가죠. 그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움직이는 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나오는데 얘가 보존된 상태에서 이게 흔들려서 시세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서 과매수가 나오고 과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과매수가 나오면 매수를 하고, 과매도가 나오면 과매수가 나오면 거기 같이 편승하지 말고 좀 매도를 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쉬면은 지금처럼 좋은 매수 기회가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지금 공포가 들어오고 있잖아. 매수죠. 저는 전지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 공략권에 들어왔다고 보므로 코스닥 지수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의 전적인 주관적 의견이지만 이런 구간은 대단히 저는 승률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내일 사서 내일 마감의 수익이 날 걸 기대하고 사지 마시고 여기서 사면은 좀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신다면은 물려 계신 분들도 좀 편안하실 수 있고 사는 분들도 좀 자신 있게 보실 수 있다. 그리고 2차전지 쉬면서 순환매 나온 종목들은 그렇게 되면 또 역순환 나오겠죠. 전지 반등하면은 지금 밑에서 순환하는 것들은 또 쉬어요. 이런 템포를 이번 주 다음 주 잘 보시면서 인내심 가지고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흥분하고 아래에서 두려워하면 주식 망합니다, 여러분.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현입니다.